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의 헝다 전기차 임직원의 스톡옵션, 전기차 사업 위안화 주식 발행 포기, 헝다자동차 97% 주가 폭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망 문턱에선 중국 내 2대 부동산 개발업자 기업 헝다가 전기차 계열사인 헝다자동차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에서 핵심 자산인 연구개발 인력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전기차 사업에 대한 위안화 주식의 발행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이거죠. 위기의 헝다, 전기차 임직원의 스톡옵션입니다. 중국이 공동 부유를 부러지으며 은행에 부동산 대출을 옥죄면서 헝다그룹이 휘청기고 있어요. 헝다그룹 사태는 지금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상태인데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가장 큰 이유는 꺼리가 지금 나왔어야 돼요. 헝다그룹을 누르려면 정식적인 꺼리가 나와야 했는데 이 공동부유를 부르짖으면서 은행에 부동산 대출을 옥죄게 됩니다. 이 옥죄게 되면서 헝다그룹이 휘청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차입 경영을 하던 업체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택 구매자들은 대출의 길이 막힌 상황입니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헝다그룹은 몰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은행의 주식을 다 팔아서 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죠. 지금 벌써 350조 원. 네, 지금 재정에 그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특별히 헝다그룹의 본사는 광둥성에 기반을 둔 기업이죠. 부동산 기업의 특성상 광둥성의 정관계 인사들과 광범위한 유착관계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광둥성은 시진핑 정권의 최대 갈등 세력인 상하이방의 영향력이 상하이 다음으로 강한 곳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둥성 자체, 이 광둥성을 지배하고 있는 파벌이 어디냐? 라고 말하면 상하이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하이방의 힘을 빼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특별히 부동산과 같은 경우는 거대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광둥성은 덩 샤오핑의 개방 이후 30년 연속 중국 내 GDP 1위를 한 중국 내에서도 가장 큰 돈줄로 알려지고 있어요. 중국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광둥성이라는 것이죠. 결국 중국 정부는 헝다를 공동부유라는 명목으로 옥죄면서 구제하지 않겠다는 지금 신호를 보내면서 파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완전히 흡수하는 형태로의 도와줌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헝다그룹은 23일날 돌아오는 달러 채권의 이자를 내지 못해서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인 9월 29일날 다시 달러 채권이 들어와요. 이것도 아마 유예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헝다그룹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헝다자동차의 임직원들에게 1650억 원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22일 중국의 증권시보에 따르면 헝다자동차는 21일 회사 주식의 3.31%에 해당하는 3억 2372만 주의 스톡옵션을 저우천행 등 이사 3명과 3181명의 직원들에게 부여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3184명의 임직원들에게 이 스톡옵션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행사 가격은 주당 3.39 홍콩달러, 한국 돈으로 508.3원 정도 되는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1645억 원에 해당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헝다그룹의 주식 주가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되진 않아요. 그래도 상당한 가격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헝다는 올 상반기에만 48억 2200만 위안, 약 8740억 원의 적자를 낸 상황입니다. 헝다자동차가. 헝다 같은 경우는 2019년 헝다의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이후 기술 획득과 연구개발 비용으로 누적 기준 271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4조 9,100억 원을 쓰면서 아직까지 자동차 한 대 만들지 않는 실정이죠. 헝다는 이미 글로벌을 살리기 위해서 미래의 먹거리, 전기차 사업도 매물로 내놓고 투자자들에게 모집 중이지만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부분도 말할 것도 없고 배터리 부분까지 지금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헝다그룹의 파산이 K배터리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헝다그룹은 2019년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 진출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사업 확장을 예고했죠. 특히 국내 배터리 3사의 핵심 인력을 스카우트 해가면서 스웨덴의 노스볼트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회사가 지금 헝다의 배터리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R&D를 총괄하던 임원이 현대 모비스 등을 거쳐서 헝다그룹으로 이직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의 핵심 임원, 그리고 연구 인력도 헝다 배터리에서 영입을 한 상황입니다. 헝다 배터리의 직원 중 800명 정도 가운데 상당수가 K배터리 3사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현재 헝다의 전기차 사업부는 매각이 진행 중이고 배터리 사업 역시 곧 매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헝다그룹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이죠. 지금 헝다 배터리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력 풀로 보면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헝다 배터리를 인수하는 회사는 이 지금 인력들을 인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헝다의 파산으로 K배터리의 기업에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K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이 헝다그룹과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 없기 때문이죠. 헝다자동차는 6월 자국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과 전기차 충전소, 배터리 교체소 등 인프라 공동건설을 물론 전기차 개발 부분에서도 협력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헝다의 파산은 오히려 테슬라, 베이징 자동차 등과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K배터리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K배터리들이 이번 중국의 전력의 부족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헝다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헝다그룹에만 지금 국한시켜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나 그동안 헝다자동차의 수주를 받았던 국내 2차 전지 장비 협력사의 경우 대금 회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헝다 파산으로 국내 자동차 부분에도 중국 전기차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어서 시장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탈탄소의 일환으로 2035년까지 신에너지 판매 비중, 다시 말하면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판매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만한 기업이 많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헝다로 간 배터리 인력들은 국내 복귀를 지금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국내 풀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헝다 자동차가 지금 위안화 주식 발행 무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헝다 자동차의 위안화 발행 무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상하이와 광저우 공장에서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려던 헝다그룹의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고 만약 이번에 위안화 RMB 주식이 발행이 되었다면 헝다그룹도 어느 정도 한숨이 돌렸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기 자동차 부분을 팔려고 내놓은 상황에서 주식을 만약 발행을 했다면 이 가치 자체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있죠. 27일 중국의 하이통증권과 추진하던 위안화 발행 계획을 철회하고 홍콩 증권거래소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번 위안화 주식 발행의 무산으로 헝다그룹의 전기차 사업 진행은 정말 어려워질 것이에요. 그래서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그룹 자체가 파산 직전인 상태여서 미래의 먹거리로 투자했던 전기차는 물론 다른 사업들도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게 현 상황이라는 것이죠. 앞서 헝다 신에너지 자동차 집단공사는 현금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 차례 경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헝다 사태 그리고 헝다 자동차의 인민폐 그 주식 발행 무산 이것 때문에 헝다 자동차에 들어갈 재정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헝다 자동차 직원들의 임금은 물론 하청업체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는데 스톡 옵션을 준 거예요. 스톡 옵션을 줬다라는 것은 돈을 지금 당장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만 준 거예요. 그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헝다그룹의 채무 문제가 핵심 사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24일 홍콩 증시에서 주가가 23% 폭락했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올 들어서 2월까지 장중 한때 72.45달러 홍콩 달러까지 치솟던 헝다 자동차의 주가는 9월 24일 고점 대비 97% 추락한 2.33달러로 지금 꼬그라진 상황이죠. 97%의 추락으로 현재 헝다 자동차의 주식이 거의 휴지 조각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가총액은 여전히 218억 홍콩달러, 약 3조 2,800억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헝다의 지금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인력풀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 업계 관계자들은 헝다 사태에 대해서 350조 원대의 빚동의를 안고 있는 헝다가 채권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와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러나 중국 정부는 헝다를 굳이 살릴 의무도 없고 굳이 살릴 의지도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은 지난 1997년 설립된 중국 내 2위 규모의 부동산 개발 업체이죠. 지난해 780억 달러 하나로 91조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80개가 넘는 중국 도시에서 1300여 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룹 자체가 헝다그룹이죠. 여기에 전기차, 축구 구단 등 2000여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것이 지금 헝다그룹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그리고 지난해에 벌어들인 매출 자체는 91조 원인데 지금 어떻게 돼요? 350조 원의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보면 헝다그룹은 망해도 누가 말할 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헝다그룹의 사태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오늘 또 상황을 봐야 되지만 지금 달러와 채권에 대해서 갚지 못할 거예요.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보면 헝다그룹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헝다 자동차도 이제 공중분해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할 것 같은데 이 인수하는 회사도 상당 부분 재정을 투입해야만이 살아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